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BLU 스코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LU 스코어라는 것은 결국엔 이제 기계가 생성한 문장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굉장히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많고요. 그중에서 이제 번역 시스템이나 이미지 캡션 생성 등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BLU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문서 요약의 경우에는 BLU도 뭐 쓰이긴 하는데 BLU보다 이제 더 많이 쓰이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로지 스코어가 또 많이 쓰이고 있고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BLU에 대해서 보다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어를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이제 레퍼런스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레퍼런스. 레퍼런스라는 말은 정답지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요 문장을 번역할 거예요. 요 문장. 요 문장을 번역할 겁니다. 그러면 요 문장을 이제 정말로 실제로 이제 번역가 선생님들께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번역가 선생님, 첫 번째 번역가 선생님이 번역한 결과,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번역가 선생님이 번역한 결과, 누가 번역하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우리 모델이 내뱉은 아웃풋, 요거를 정답지, 얘를 이제 레퍼런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모델이 내뱉은 얘를 이제 캔디데이트 아웃풋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정답지랑 우리가 내뱉은 거랑 비교해서 BLU 스코어를 내겠다는 건데, 결국에 이제 BLU 스코어가 이제 어떨까요, 여러분? 뭐가 좋은 걸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내뱉은 아웃풋 캔디데이트 문장에 있는 단어들과 그다음에 실제로 레퍼런스에 있는 단어들이 많이 겹치면 좋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 캔디데이트에 있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 모델이 만들어낸 단어가 결국에는 이 레퍼런스에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BLU 스코어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캔디데이트이 길면 유리할까요? 아니면 짧으면 유리할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자,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번역 결과로, 진짜 언제나 나올 법한 이런 이제 관사들을 우리가 딱 하나만 내뱉었다고 할게요. 그냥, 예를 들어 요 문장에 대한 이제 번역의 결과로 우리 모델이 내뱉은 건 딱 이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결과죠. 말이 안 되는 결과인데 이걸 내뱉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얘는 얘는 실제로 번역가들이 이걸 번역할 때 뭐 더나 뭐 같은 게 들어가겠죠. 들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내뱉은 단어가 실제 정답지에 있다. 우리가 내뱉은 단어 전체가 다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밖에 안 내뱉었으니까. 전체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스코어가 그냥 100% 나오는 거예요. 1.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여러분? 정말로 요거 번역한 게 여기 덜한 단어 하나만으로 번역의 결과라고 해도 되는 걸까요? 말이 안 되죠. 즉, 여기 나와 있는 이제 BLU 스코어는 이제 결국에 이제 우리가 내뱉은 단어가 우리가 만든 문장에 있는 단어가 얼마나 레퍼런스에 많이 포함되어 있냐인 건데, 우리가 만약에 단어 하나만 이제 그럴듯한 하나만 내뱉으면은 당연히 레퍼런스에 존재할 거니까 점수는 높은데 실제 번역 결과는 별로라고 생각이 되겠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너무 짧은 문장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BLU 스코어가. 그래서 BLU 스코어가 다음과 같이 이제 두 개로 쪼개질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랭스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레퍼런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답지, 실제 번역가들이 이제 번역한 결과. 아웃풋이 뭐라고요? 우리 모델이 내뱉은 아웃풋.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만약에 긴데, 레퍼런스 랭스는 만약에 긴데, 그죠? 레퍼런스 랭스는 만약에 100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델을 내뱉은 건 1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익스포넨셜에 1 마이너스 100이니까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99가 되는 거죠. 거의 이제 0이죠.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나오고 미니멈에 1,0이니까
0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BLU 스코어는 0이 되는 거예요. 낮으면 안 좋은 거라 했죠. 높으면 좋은 거고. 즉,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페널티 덕분에 우리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짧은 이제 그럴듯한 단어 한두 개만으로 구성된 말도 안 되는 짧은 문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BLU 스코어를 높게 줄 수 없다라고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길이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있다. 우리가 만든 문장이 이제 더 긴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더 긴 건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만든 문장이 좀 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1 마이너스 요게 이제 0보다 큰 값이겠죠. 그죠? 왜? 얘가 1보다 작은 값일 테니까 1 마이너스 얘는 0보다 큰 값이고 그럼 exponential의 0보다 큰 값은 이제 1보다 큰 거고 그럼 미니멈 1에 1보다 큰 거니까 얘는 이제 1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랭스에 대한 페널티가 없는 거예요. 길게 내뱉은 거는 상관없어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이제 프리시전인데 정확하게는 이제 modified precision입니다. 왜 얘가 이제 modified인지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게 겹치는 정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 결국 BLU가 높게 나온다는 말은 BLU가 직관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캔디데이에서 만든 단어가 얼마나 레퍼런스에 포함되어 있냐. 즉 여기서 이제 캔디데이에서 만든 단어가 얼마나 레퍼런스에 포함되어 있냐. 그거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거를 해주는 게 여기 파란색 부분. 근데 그거를 유니그램,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이제 포그램에 대해서 각각 우리가 계산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이제 그 각각의 좀 특징들이 있는데, 그죠? 각각의 좀 특징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정의를 제가 적어놨지만, 이 정의를 보는 것보다는 바로 예시로 보시는 게 더 빠르실 겁니다. 예시로 한번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이제 불어가 주어져 있습니다. 불어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불어를 우리가 번역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번역가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번역한 정답지라고 하겠습니다. 번역가 선생님들은 실수 없이 번역을 다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걸 이제 첫 번째 분이 번역한 첫 번째 정답지, 그다음에 두 번째 분이 번역한 두 번째 정답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번역한 결과는 이거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베일리 스코어를 계산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앞에 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고 뒤에 것도 계산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앞에 거를 이제 계산을 하려면은 자 한번 볼게요. 앞에 거 계산하려면은 이제 아웃풋 랭스가 필요한데 아웃풋 랭스 여기 아웃풋 랭스 1, 2, 3, 4, 5, 6, 7 아웃풋 랭스 7입니다. 자 그리고 레퍼런스 1에 대한 랭스는 6 레퍼런스 2에 대한 랭스는 7입니다. 자 그럼 여기 레퍼런스 랭스는 뭘 적어야 될까? 여기는 아웃풋 랭스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7 적으면 되는데 레퍼런스 랭스는 6 적어야 되나요? 7 적어야 되나요? 인데 비엘리우 스코어 논문의 이제 저자들은 가장 잘 매칭되는 랭스를 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레퍼런스 랭스가 이제 6인 것도 있고 7인 것도 있는데 우리가 내뱉은 거랑 가장 가까운 건 뭔가요? 7이죠. 우리가 내뱉은 거의 결과물 길이가 7이니까 가장 가까운 결과물이 7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레퍼런스 랭스 자리에 6 대신에 7을 적어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빨간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파란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파란색 한번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유니그램,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포그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니그램은 이제 각각을 보는 거죠. 바이그램은 이렇게 이웃한 두 개 보는 거. 그죠? 그다음에 트라이그램은 이웃한 세 개 보는 거. 포그램은 뭐 아시겠죠? 이웃한 네 개 보는 거겠죠? 자,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프리시전 1, 그죠? 2, 3, 4, 그 다음에 다 구한 다음에 곱하고 4분의 1승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바이그램, 즉 바이그램에 대한 프리시전, 즉 프리시전 2에 대한 것만 한번 예시로 한번 살펴볼게요. 1, 3, 4도 동일하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2에 대한 것만 한번 예시로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내뱉은 거, 요거를 바이그램으로 하면 더캣, 그죠? 그다음에 캣더, 그다음에 더캣, 카운트 한 번 더, 그다음에 캣온, 온 더,
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 나온 것도 있었고 이렇게 쭉쭉쭉 있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서 한번 실제로 클립을 한번 해줘요. 클립을.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카운트가 의미하는 게 이제 뭐 되게 복잡하게 써져 있지만 요 아래에 있는 이 분모를 방금 우리가 구한 거예요. 그죠? 굉장히 복잡하게 써져 있지만 실제로는 별거 아니죠. 그래서 예시로 보면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방금 우리가 이제 카운트라고 한 건 여기 나와 있는 분모를 해준 거고요. 분자에 여기 이제 클립을 해줍니다. 클립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뭐 카운트가 이제 뭐 됐는데 저 카운트가 됐는데 실제로는 이제 뭐 우리가 여기서 뭐 두 번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델에서 두 번 나왔다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레퍼런스에서 얘가 몇 번 나왔는지 그죠?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미니멈가 즉 이제 우리 모델이 우리 모델 기준으로의 카운트랑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레퍼런스에 존재하는 카운트랑의 이제 미니멈으로 우리가 가져올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더캣이라는 거는 자, 레퍼런스 1에서는 몇 번 나왔나요? 레퍼런스 1에서는 한 번. 레퍼런스 2에서는 더캣이 몇 번 나왔나요? 0번 나왔죠. 일단은 여기에서 가장 큰 값을 가져요. 1.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민의 2,1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레퍼런스에서의 빈도수예요. 레퍼런스에서의 빈도수. 레퍼런스에서의 빈도수가 아까 1하고 0이었어요. 이번에 또 레퍼런스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우리가 큰 걸 가져옵니다. 큰 거. 우리끼리의 이제 약속이에요. 밸류 스코어 이제 저자가 제안한 약속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큰 값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1이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아까 2가 들어오게 되고, 미니멈 하면 1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가 두 개가 있어서 레퍼런스 랭스에 뭘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 할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베스트 매칭 랭스를 적었죠. 7이라고. 그것과 유사하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네베트 문장에서의 바이그램에 대해서 각각 실제 우리 문장, 우리 아웃풋에서 몇 번 나오는지, 그 다음에 실제 레퍼런스에서 몇 번 나오는지 계산해야 되는데, 레퍼런스가 두 개니까 그때 어떻게 한다? 가장 많이 나온 빈도수로 간다. 더켓이 한 번 나오고 더켓이 0번이니까 1 나온 거 기준으로 간다. 그러면 1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우리 문장에서의 빈도수 집어넣고, 그거의 미니멈 값을 우리가 취해준다. 즉, 클리핑을 해준다. 그래서 modified 프리시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바이그램에 대한 이제 프리시전 2, 그죠? 프리시전 2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되나요? 요거 합하면 6, 요거 합하면 4. 그래서 6분의 4가 프리시전 2입니다. 그럼 프리시전 1, 3, 4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구해볼 수 있겠죠. 자, 비율을 이제 좀만 더 이제 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비율 스코어로 앞에서 살펴봤던 정의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랑 그냥 같은 표현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쉽게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익스포넨셜 여기 있던 게 그냥 밖으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 0이 들어가겠죠. 그럼 익스포넨셜에 이제 뭐 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익스포넨셜에 요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1도는 요거라는 뜻이니까.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과 동일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건데 똑같은 수식인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할 때도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르게는 이제 이거는 앞부분을 다르게 한 거고 이번에는 얘는 뒷부분 여기 프리시전 부분을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단순 수학입니다. 왜? 얘를 이제 다시 우리가 써보면은 익스포넨셜에 여기 더하기는 이렇게 곱하기로 우리가 이제 쓸 수 있죠. 그죠? 익스포넨셜에 이제 x1 더하기 x2는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x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x2로 우리가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 4분의 1승이 여기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익스포넨셜과 로그 없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같은 게 나오죠. 위에서 봤던 거랑. 그래서
이거는 그냥 BLU 스코어가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한다. 다 같은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LU가 완벽한 매트릭은 아닙니다. BLU가 이제 가장 이제 널리 활용되는 매트릭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이제 가장 완벽한 매트릭은 아니에요. 이제 왜냐면 이제 그 토큰 간의 의미적 유사성, 즉 이제 정말 똑같은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더 캣이라고 안 하고 뭐 더 키튼이라고 했어요. 이제 새끼 고양이. 그러면 이제 캣이랑 키튼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틀렸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의미적 유사성이 좀 고려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토크나이즈 하는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성능이 좀 많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해석 파라미터도 많아요. 즉, 넘버 오브 레퍼런스, 즉 이제 앞에서는 레퍼런스 두 개였는데 레퍼런스가 세 개가 되면 또 여기 비엘리 스코어가 또 많이 달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뭐 여기 4까지만 봤는데 뭐 5나 6으로 보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예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다 카운트가 있어서 망정인데 만약에 뭐 카운트가 없는 것들은 또 스무딩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어떻게 할 건지 좀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BLU가 뭐 완벽한 매트릭이라고는 말은 못하겠고 근데 뭐 대표적인 매트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연구라고 하면 좀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모델을 만드는 걸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만큼이나 새로운 데이터나 평가 지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연구한다고 할 때 뭐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드는 연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거나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